그 오늘 제목을 보면 이렇게 ROS, 이거 혹시 저기 하시다가 많이 보신 적 없어요? ROS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오늘 이렇게 ROS 돼 있고 IBC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우리말로 활성산소라고 하면 돼요. 활성산소. 영어로는 뭐 이게 리액티브, 산소가 영어로 뭐지? 옥시젠. 그 오해 그 옥시젠. 그 뒤에는 이제 뭐 스피시즈를 해가지고 이제 그 종류를 말할 때는 활성산소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ROS. 책 같은 데 이렇게 돼 있고, IBC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IBC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인트라비너스를 해가지고 정맥으로 들어가는 C, 비타민 C, 치료법을 줄여서 IBC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하는 게 이 대사치료 관련된 거고요. 그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위주로 지금 하고 있었고, 그 뒤에 보면 프로토콜이 있어요. 대사 프로토콜이 있어서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 원래는 이제 5번이 마무리 있어 왔어야 되는데 요거 4번. 요 4번 이건데,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암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쭉 해왔었고, 이거 뭐 이제 그래서 암세포는 항상 굶주려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굶겨보자. 힘 좀 빼보자. 그런 작전. 그래서 이제 암의 기운을 빼자. 요 그림 잘 보세요.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포도당과 여기 지방과 여기 이제 아미노산 중에 하나, 글루타민 대표적으로 이제 해놓고서 요 삼각형 항상 이제 그 저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기생충 약부터 시작해서 그냥 암 대사 치료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기 다 여기에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오프 라벨 드러그라고 합니다. 계속 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만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처방에 달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원래는 식사, 다이어트 제일 중요해요. 식사, 다이어트, 그다음에 운동 같이 중요하죠. 이 기본으로 가야 돼요, 저기. 기본으로 가면서 필요할 때 이런 약물들을 써보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영양제들, 뭐 해독에도 관여하거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영양제 성분도 필요한 거는 한번 해보자. 그런 이런 작전이 이런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하나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암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여러분들 하는 대학병원에서 수술항암 방사, 여기에다가 뭐 고주파온열 치료, IBC, 여기 지금 말한 비타민 C, 그리고 뭐 미슬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사이모신 알파 등등, 그리고 뭐 여러분들 하시는 이제 산소와 관련된 거, 숲치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기본으로 이제 면역을 올려주면서 암 대사 치료를 병행을 해보자. 이게 굉장히 좀,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치료를 이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4가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고혈당, 그 다음에 만성염증, 그 다음에 저체온과 저산소. 이 4가지는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요즘 저게 그러니까 많이 연구가 돼요. 실제적으로 고혈당 문제, 만성염증 문제 해결 어떻게 할까? 저산소, 저체온 문제,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이런 게, 왜냐면 이제 나중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러면서 저게 이제 암세포가 되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암을 대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저게 중요해요. 일단은 머릿속에 항상 이 4가지는 알고 계세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프라벨 드러그 계속 지금 반복됩니다. 오프라벨 드러그. 지금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일단 그 프로토콜 처방하는 약물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실제로 이거 지금 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말한 뭐 비타민 C, IBC, 고주파온 치료, 미슬토, 사이모신 알파 몇 가지 이제 영양 성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이 그림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나중에 이제 반복해가지고 이걸 다 마치면 한번 제가 대사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관심 있으시면 그래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오늘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IBC, 그 비타민 C와 치료에서 중요한 논문이라서 이제 이거 할 건데 뒤에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우리 뭐 했는지? 요거 했어요. 자, 아포토시스. 세포가 쉽게 말하면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자살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작전이라고 그랬죠. 프레스 펄스.
그 제가 그래서 때 운동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프레스는 뭐냐면 계속해가지고 굶기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가하고 계속해가지고 굶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암이 죽진 않아. 암이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도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어요? 네?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죠. 물 마시고 금식하고 한 40일까지 뭐 버틴다 하잖아요. 암도 독해가지고 웬만큼 굶겨서 잘 안 죽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신 힘은 없죠. 기운 없죠. 여러분도 이제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굶기는 건데,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작전 중에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가 계속 와서 암 세포를 자꾸 자극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게 만드는 건데, 얘를 이제 정상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암을 굶기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성장인자로 인해서 암이 자꾸 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암을 키우고 자꾸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막아보고 하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복싱인가 그거 내가 예를 들었었죠. 그때 처음부터 우리가 다운을 뺏는다고 할 때 웬만큼 쉽게 잘 안 돼요, 그게. 복싱 혹시 운동 해본 사람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여기도. 있는데, 몇 명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있는데, 가서,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무조건 막 크게 주먹 휘두르고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무슨 샌드백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론 맞게 떨어지겠죠. 근데 가만히 맞고 있어요, 바보처럼? 굉장히 열심히 피하죠. 그래서, 잽이란 걸 사용해가지고 툭툭툭툭 계속 힘을 빼요, 그 작전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딱 이제 다리가 풀린 것 같다. 막 쭉 끌고 가다가 힘이 빠진 것 같다 싶을 때 완전히 먹이죠, 그때. 들어가서. 그게 바로 이게 지금 펄스라는 의미에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지금 그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힘 빼고 있다가 죽이는 건데, 이때 그 죽이는 방식이 요거예요. 아포프토시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가 정리하면, 아포프토시스. 저걸 일으키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는 방식을 보니까 논 아스피린 엔세이드. 그래서 앞에 시간에 한 게 엔세이드 저걸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통소염제. 진통소염제도 그래서 저기 쓰인다고 했어요. 아스피린 제외한 거. 그리고 스타틴 종류는 고지혈증약. 대표적으로 여기 IBC 여기 나오네. 그죠? 비타민 C. 이런 것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인제인데 로우도즈로 하는 거. 항암을 하되 로우도즈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소와 관련된 이제 그런 치료법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일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거 세포 얘기해서 아포토시스 세포 자연사였는데 안 들으신 분들 빨리 정리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세포가 그냥 괴사 이렇게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한 20-30년 전부터 이게 노벨상을 탔어요. 2002년에 노벨상을 탄 내용인데 이 아포토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그때 노벨상을 탄 거예요. 정상 세포가 있다가 세포가 이렇게 수축, 작아져요, 자꾸. 작아지고 그다음에 세포막. 제가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포 그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는 암을 이제 진단받은 분들은 세포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 핵. 이 안에 DNA 같은 거 다 있죠. 중요한 DNA. 유전물질 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밖을 다 세포질이라 하고 이걸 둘러싸는 걸 세포막이라 한다. 이렇게 핵과 세포질과 막. 그리고 세포질 중에서 중요한 게 뭐다? 대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요 지금 세포막이 참 중요해요. 세포를 보호하고 있어요, 제가.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세포막이 거품화되고 파괴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이제 기능을 잡고 이제 이뤄가겠죠. 그리고 조각조각으로 분해가 되고 나중에 분해가 되면 대식세포란 게 와서 먹어버려요. 이게 바로 세포 자연사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제가 다른 건 다 이제 띄고 그 책에 이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카스파제라는 게 있어요. 카스파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거의 약자인데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파괴시켜요.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시키면서 DNA까지 먹어버려요. DNA까지. 그럼 뭐 세포 죽는 거지 뭐. 기능 못하고. 그렇게 돼서 조각조각 파편화시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식세포를 분해시킨다. 그래서 이 카스파제란 이 그 말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 세포 자연사에서는 중요한 효소,
효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카스파제. 제가 이제 곧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서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걸 할게요. 여기서 보면 약간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 나와요. 짧은 문장 속에. 요걸 이제 제가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death by, 여기 보면 caspases 해가지고 이게 카스파제 나온 거, 좀 전 그거예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아니, 이게 현대의학에서 저거 연구하는 거라니까, 저게. 현대의학에서 당연히 연구하는 그런 거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유전학이나 이런 데서 DNA 연구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저런 단백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차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카스파제 여기 보면 캐스케이드라는 게 나와요. 카스파제 캐스케이드 계속 나오는데, 캐스케이드는 이게 연속으로 막 되는 걸 말해. 연속으로. 그 뒤에서 아까 보면 카스파제 보면 여기 연속으로 숫자가 이렇게 있죠. 28, 90. 여기 보면 367, 367 돼 있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막 해. 첫 번째는 얘가 시동을 걸고 실제적으로 얘가 실행을 하는 거야. 단백질을 이제 어떤 시그널이 딱 오면 얘가 예를 들어서 8번, 카스파제 8번. 이게 딱 이제 이게 되면서 야, 가서 이제 그 단백질 분해할 준비해. 시동을 걸어. 딱 이제 하면은 이제 밑에 얘한테 명령을 이렇게 내려와서 이펙터를 가지고 얘가 실제로 실행하는 거 얘예요. 3번이나 6번이나 7번이 해서 직접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이렇게 돼서 단백질, 우리 세포를 이제 죽이는 거죠. 자살. 쉽게 말하면 자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자살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세포가 노화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암세포처럼 문제가 생긴다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이 생겨나요. 그런 걔네들을 놔두면 걔네가 암세포가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긴 세포들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아포토시스라는 굉장히 2002년, 한 20, 30년 됐어요. 이게 알려진 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말한 거는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서 아포토시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바로 그 세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저는 세포 자살 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된 그걸 이제 유도하는 방법. 이거 뭐야? 눌러주세요.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죽이는데, 지금 방법이 이 세포 자연사 아포토시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이걸 이제 유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를 죽인다. 암세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포 자살, 여기 써있죠, 우리말로. 세포 자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건 몰라도, 어쨌든, 세포 자살이란 거를 이렇게 이제 죽이면, 이게 보면 controlled demolition of cellular components 해가지고, leading damage approaching using chemotherapy alone. 이거는 보면은, 항암제처럼 아예 저렇게 그냥 독한 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좀 덜 해를 입히면서 그 세포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쉽게 요약하면.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실제로 연구가 많이 돼요, 저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암세포가 처음에 이제 막 생겨날 때는, 여기 보면은 막 암모니아니 무슨 여기 젖산 같은 게 막 나오면서 처음에 퍼져나갈 때는 여기 리독스라는 게 나오는데, 저게 뒤에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건데, 산화와 환원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리독스라는 표현을 써요. 산화와 환원. 이 산화와 환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개념에서 활성산소도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막 하는데, 나중에는 암세포가 어떻게 되냐. 요거 이모텔러티는 이제 암세포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죠. 암세포는 안 죽어요. 세포 자살을 해야 되는데, 세포 자살을 자꾸 피해가. 그래서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 세포 자살을 피해가는 그 방법을 얘가 나름대로 자기가 터득을 한 게 있어. 암세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화환원을 그래서 조절을 해서 자기가 이제 불멸. 우리가 인간이 꿈이 그거잖아요. 지금 계속 연구되는 게. 불로장생. 그래서, 항노화. 이게 다 이 항노화 하다가 이게 항암까지 연결되고 지금 그렇게 연결된다니까?
요즘처럼 옛날처럼 그러니까 무식한 항암제 써가지고 이렇게 요즘 그거보다는 대사치료 개념이 그거예요. 요즘 항노화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사치료 개념이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암 세포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나와. 사람들이 계속 요즘 저한테 이제 문의하는 글루타치온. 문제의 글루타치온.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글루타치온 사실 보면 이게 마스터 안티옥시단트 해가지고 저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세포를 지켜주는 항산화 뭐예요? 산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글루타치온하고 원래 비타민 C도 있어요.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캔서셀 요거는 제가 할게요. 중요해가지고 캔서셀 암세포는 서바이브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해가지고 high enough 레벨 아주 높은 용도로 저걸 이제 글루타치온을 이제 올려서 그 산화되는 거 아니면 아포토시스 되는 거 저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자꾸 글루타치온이 세포를 자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ROS 등장하죠. ROS가 아까 오늘 할 활성산소라고 그랬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요. 세포는 정상세포도 공격하고 암세포도 공격해요. 활성산소가.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활성산소는 높여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어요? 활성산소는 그렇죠. 활성산소는 근데 없애야지. 자기가 살려면. 활성산소는 낮추고 글루타치온은 이제 해가지고 활성산소를 좀 없애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게 그 내용이 그거예요. 글루타치온이 낮아져. 글루타치온이 낮아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루타치온이 낮아지고 ROS 여기서 보면 이게 Reactive Oxygen Species 약자예요. ROS. 그래서 저기 활성산소 우리말로 활성산소가 이게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세포는 unstable해진다. stable은 게 약간 좀 안정적인 건데 불안정해지면서 unable to sustain itself and apoptosis 여기 나오네. apoptosis.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되면서 불안정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아포토시스 그 프로그램 작동합니다. 너 죽으라고 세포 자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암세포도 죽게 돼요. 저걸 유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럼 글루타치온을 낮춰야겠지. 암세포를 죽이려면 글루타치온을 낮추면서 활성산소를 반대로 높여야죠. 활성산소를 높이고 글루타치온 낮추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뒤에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에 넘어가는 그 장이 이제 일로 넘어가요. 일로 넘어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영어 이제 그래서 연결되는 게 여기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그 제목을 요 ROS라고 정했고 그리고 IBC 그 비타민 C를 이제 했는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럼 암세포를 죽이려면 다시 한번 활성산소 저거 양을 어떻게 올려야지. 그렇죠. 딱 오네. 그래서 여기 raise라고 돼 있잖아. 활성산소를 높이는 법. 활성산소 원래 우리한테는 우리가 좋다고 해요? 안 좋다고 해요?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건 정상세포 얘기야. 정상세포한테는 당연히 활성산소 안 좋지. 그래서 항산화제가 풍부한 뭘 자꾸 먹으라 자꾸 얘기하잖아. 그쵸? 이게 그렇게 자꾸 이제 이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단순하게 항산화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때부터는 이 사람 딱 이제 이거 대학 교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아. 대학병원에서 암 한다는 사람도 저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산화제 자꾸 딴 얘기나 하고 전공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이게 무조건 이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항산화제는 분명히 좋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먹으랬다가 항산화제 풍부한 걸 막 내가 진짜 막 온갖 항산화제 풍부한 걸 다 한번 먹어봤어. 근데 그때 만약에 하필이면 암이 그때 막 자라나는 시기야. 예를 들어서 암이 막 공격적으로 막 자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암세포는 가만히 있나? 그 항산화제 들어오는 거 자기도 이용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방법이 How to raise ROS.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한 활성산소를 올리는 법. 이제 알겠죠? 암세포 입장에서는 활성산소를 올려줘야 걔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 저 다음 시간에 그걸 다룰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글루타치온 다룰 거예요. 그럼 이제 글루타치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글루타치온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연결이 돼,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거 할 건데 거기 첫 번째가 지금 IBC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쭉 하면 좋겠지만 제가 다행히 저게 이제 쉽게 좀 정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개념을 알겠죠? 그래서 저걸 이제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 다 정리 제가 잘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한 적 있는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때 이거 벌써 앞에서 했던 건데 리독스 이하고 찾은 자연항암제 비타민 C라고 지금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제가 활성산소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활성산소 영어로 아까 말했죠. ROS라고 했죠. 이제는 이 정도면 이제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ROS 활성산소. 자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반응성 이런 거 잘 몰라도 되겠지만 산소 원자. 분명히 활성산소니까 산소 있겠죠. 이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인데 여기 보면 과산화수소도 있고 수산 라디칼 뭐 이상 저런 것들 막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게 요 말도 좀 중요해요. 이 분자들은 대부분 짝짓지 않은 전자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제가 이거 설명 좀 할게요. 요게 보면은 활성산소라는 건데, 이것도 보면 좀 어려워. 근데 산소 이거 한번 봅시다. 산소. 요 점점점, 이게 된 거 혹시 아는 사람? 우리 학생. 산소 점점 되는 게 뭘까요? 이게 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우리 화학식인데, 저게 이제 우리가, 전자의 전자. 전자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 화학 시간에 했었어.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근데 몇십 년 걸쳐서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산소가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저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저렇게 하거든요. 점 찍는 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자의 전자. 그래서 전자 이게 화학 알아도 돼 몰라도 돼. 내가 한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 활성산소는 이게 쉽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쉬운 거 하나 제가 했어요. 활성산소는 잘 보세요. 자 제가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 우리가 그 세포에서 여기 보면 다 보면 이상하게 몇 개씩 돼 있어요? 그래 2개씩 돼 있네. 이걸 보고서 이제 좀 눈치 있는 사람들은 저 2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 이게 보니까 다 2개씩 있어. 이렇게 2개.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 있네. 여기 이렇게. 얘는 하나밖에 없네. 이런 걸 봐야 돼. 네? 저걸 이제 화학적으로 막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머리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건 설명 넘어가고 자 우선은 저렇게 전자가 있잖아요. 남녀가 짝을 이루듯이 짝을 이루어야 돼. 짝을 이루고 있어야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짝지 생기면 안정적이 되잖아. 우리 직원 중에도 하나 지금 보니까 그런 직원이 있더라고. 딱 하나 있는 것보다 딱 짝이 있으면 뭔가 안정적이 돼. 이 활성산소가 그렇게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자를 봐야 돼. 전자는 이 2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2개 쌍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안정적이야. 얘가 그래서 별로 사고를 안 쳐. 근데 얘가 지금 활성산소 얘는 뭐냐면 얘는 쌍을 못 이뤄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짝을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돌아다녀 막 활성산소는 왜?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성격이 뭐냐면 불안정하니까 자기도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주변 세포 멀쩡한 애 이렇게 지금 불쌍한 애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야 지금. 잘 있는 애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걔한테 뭘 뺏어오겠어? 그러면 그래 전자를 뺏어오는 거야 걔한테. 전자를 뺏어오면 얘가 여기가 딱 그러면 막 하고 불안정하다가 뺏어와서 딱 전자가 하나 더 생기면 얘가 안정화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안 좋은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 활성산소가 많으면 우리 정상세포에 있는 그런 정상세포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활성산소는 이렇게 생각해서 쌍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정해서 주변에서 자꾸 전자를 빼앗는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자꾸 일으키는 병들 보세요. 뭐 암, 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성산 안 좋다고 사실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더 쉬운 그림. 건강한 세포는 몇 개 있어요? 짝이 딱 2개 있네. 물론 이렇게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알아보게 한 거야. 나중에 좀 복잡하게 한 번 더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 딱 2개 있는데 얘 좀 좋네. 근데 활성산소 애가 그냥 이거 봐봐. 여기 자리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가가지고 시비 걸어서 하나 뺏어와. 그럼 얘는 뺏기는 어떻게 돼 그러면? 뺏기는 또 오히려 또 저기 반대로 지금 불안정해지겠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이 저런 거 연구해. 저런 거 전자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그런 활성산소 개념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이제? 활성산소 한번 하나 더 나왔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프리 라디칼이라는 게 여기 보면 자 여기 잘 그림 나왔다. 자 2개 쌍 돼 있죠? 2개 돼 있죠? 돼 있죠?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문제네.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뭐야? 프리 라디칼. 얘가 바로 이거는 이제 우리 자유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자유기.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문제, 활성산소야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 항산화제 들어봤죠? 항산화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항산화제. 아까 제가 말했죠. 대표적인 항산화제 아까 글루타치온 얘기했죠. 글루타치온이든지 아니면 비타민 C도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 항산화제는 마음이 착해. 그래서 이런 애 보면은 전자를 줘버려. 이렇게. 그래서 항산화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주지는 않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산화제가 풍부한 했을 때 항산화제가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글루타치온, 비타민 C 2가지는 알고 계세요.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분명히 쟤네가.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일렉트론이라고 된 게 이게 전자예요. 전자를 하나 쓱 줘. 성격이 좋은 애들이야. 항산화제가.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그냥 내가 딱 해가지고 딱 주고 얘를 안정화시키고 그럼 자기는 좀 불안정해지겠지. 그 개념을 이제 알고 있어야 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 여기까지 됐어요? 항산화제. 그럼 제가 뒤에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보면은 자, 산화, 환원 여기서 그래서 산화, 환원 개념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산화는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산화 잘 보세요. 우리 불 태우잖아요. 불나죠? 불날 때 상식적으로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산소 필요하죠. 거기다가 만약에 진공 상태 만들어봐. 불 꺼지지? 우리 어릴 때 실험해봤지, 그거? 초등학생들 실험한다니까, 그거? 이런 거 복잡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산화도 정리됐는데,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반대로 수소를 잃거나, 전자도 잃어버려요. 이게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녹 쓴다는 거죠. 녹 쓰는 거. 녹 쓰는 것도 이게 산화입니다, 산화. 부패한 거, 썩는 거, 산화이고, 따끈하고 노화되고, 이게 다 산화. 우리 늙는 거, 지금 노화되고, 이게 다 산화되는 거라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못이 쇠가 밖에 놓으면 녹슬듯이 우리 몸이 녹슬어 간다니까? 그래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제 자꾸 복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해 놓고, 오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타민 C를 얘기할 건데,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제가 신비한 물질이에요. 여기 보면은 딱 형태가 2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C가 그냥, 비타민 C가 비타민 C지 뭐, 이렇게 딱.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대학 교수들을 다 포함해서, 다 하는 사람들이 저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비타민 C 뭉뚱그려서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정말 무식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걸 이제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비타민 C는 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산화 형태와 환원 형태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논문 같은 거에 비타민 C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 논문들도 보면 저 개념,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안 되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와. 근데 일단 이 2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비타민 C 먹는 거 색깔이 어떻다 그랬죠? 노래? 하얗지? 큰일 날 뻔했네. 그 색깔이 노래진 거 먹으면 안 돼. 비타민 C는 하얘야 돼. 그 가루 있잖아요. 비타민 C 그 하얘진 거 그게 바로 요거 환원 형태예요. 그게 환원 형태로 된 거 그걸 먹어야 돼. 지금처럼 노래진 거 혹시 색깔 변했거나 밖에 좀
그 꺼내면 바로 환원되거든요. 저기 산화되거든요. 산화 노출시키면. 그리고 여러분들 비타민C 주사 맞을 때 뭐 씌워요? 뭐 씌우죠? 비타민C 저기 고농도 주사. 그것도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빛을 받아가지고 쉽게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복용하는 주사나 비타민C 같은 경우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환원 형태고 얘가 신기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게 이렇게 산화 형태로도 바뀝니다. 이 성격을 알아야 돼.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비타민C가 어떤 애 하는 동물들 보면 생체 실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시험관에서만 저렇게 뭐 환원 형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놓고서 뭐 효과 있네 없네 이렇게 자꾸 따지는 놈 무식한 놈들 많대요. 저는 하나 봤어요. 그렇게 한 거, 대표적으로 한 거. 아셨죠? 이런 개념들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는 거예요. 산화환원이고. 그래서 이제 환원형이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그거 갖다가 우리가 아스코르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C를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고 혹은 아스코베이트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화 형태는 이렇게 붙어요.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 뭐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 이거 뭐 알아도 몰라되지만 형태가 달라요. 근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분말가루로 먹는 거, 그 먹는 거랑 고농도로 비타민C 주사 맞는 거는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 개념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고농도로 맞는 분들은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C 오늘 내가 그래 75g 맞았어. 응? 맞았어. 들어갈 때는 얘가 환원 형태라고 그랬죠. 밖에 있을 때.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게 변한다니까? 자, 어떻게 변하나 잘 봐요. 들어오면 얘가 암 조직 근처로 가게 되면 일단 암 자체는 얘가 근처에 유해산소 자유균을 막 내뿜어요. 자기가. 내뿜기 때문에 이거 이해돼도 안 돼도 돼요. 이게 내뿜으니까 비타민C가 거기 딱 가게 되면 자, 유해산소 아까 활성산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력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야. 걔를 산화를 막아주고 해줘서 오히려 자기는 산화가 돼. 자기는 산화가 되는 거야. 이제 비타민C가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암세포로 들어간 이때 이 상태는 우리가 밖에서 들어갈 때는 이게 그런 환원 형태로 들어갔지만 암세포를 만나서 거기서는 산화 형태로 그 비타민C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져요. 그러면 자, 산화 형태로 바뀌었으면 얘는 가서 암세포를 보호하겠어요? 파괴하겠어요? 그때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산화형 그 비타민C가 그래서 이런 걸 이해 못하고서 자꾸 뭐 항산화제 안 좋아요, 비타민C 안 좋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기본적인 내용이 안 돼 있는, 그래서 무식하는 내용이라고 그냥 속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저 사람 그냥 공부 안 했구나. 비타민C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가서 막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산화제로 변해서 암세포로 들어가서 걔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게 또 과산화수소도 발생시켜요. 그 과산화수소도 아까 말한 활성산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발생시키면서 지금 그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한 자연 항암제, 비타민C 고농도요법의 그 항암 원리예요. 비타민C가. 쉽게 말해서 암세포 들어가서 불을 지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산화제는 불을 지른다는 얘기죠. 저게 우리가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 항암제의 원리랑 비슷해요. 항암제도 들어가서 그런 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전달체는 저건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타민C를 지금 정리하면 우리가 그냥 비타민C를 그냥 얌전한 이렇게 항산화제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얘는 항산화제, 이게 말 헷갈려. 사실 나도 처음에 개념 잡을 때 좀 헷갈리더라고. 항산화제면 원래 환원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루로 된 거 그거는 실제로 항산화제 역할도 해요. 낮은 농도로 들어갈 때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얘가 아까 말했죠. 이제 고농도로 주사제로, 그러니까 이건 주사로 들어가야 돼. 주사제로 고농도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얘가 환원 형태에서 산화화 형태로 바뀌면서 얘가 아예 암세포를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 그래서 암세포를 직접 타격 사멸시킨다는 그런 역할이고, 이거 이제 그냥 이렇게 경구로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이거는 사실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또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실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약간 좀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런 부분이. 내가 정말 나는 이제 내 목적은 그거 아니야. 나는 그냥 암세포 죽이는 거밖에 지금 눈에 안 뵈는 게 없어. 만약에 그렇다. 그럼 사실은 이것만 쓰는 게 맞지. 뭐 그럴 때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어느 정도 그게 끝나고 내가 약간 내 정상세포도 보호해주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치료법도 필요해요. 일단 이거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시간 될 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은 뭐냐면 2017년에 온코타겟이라는 그 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 지금처럼 알고 있던 항산화제, 그런 산화제 개념으로만 저렇게 이제 한 그런 개념이지만 얘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그 대사치료적인 관점에서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하고 비타민C 정맥주사를 같이 한번 해봤더니 그냥 항암제보다 효과가 뭐 한 100배 정도 올라가더라. 뭐 이런 이제 논문이 나왔었거든요. 2017년도에. 이거 제가 원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막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그 독시사이클린 우리 그 대사약물 중에 있는데 얘를 하면 여기 보면 옥스포스와 지방산화를 차단을 했대. 근데 항생제에 대한 이번에 내성이 발생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내성이 발생하니까 해당 과정 쪽으로 전환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비타민C 그때 정맥주를 써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암세포가 죽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암호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림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그림 중요하다 그랬죠. 응? 얘가 지금 포도당 대사 루트가 여기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딱 그래가지고 한 루트만 딱 차단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5개씩이나 있는데 지금 말한 독시사이클이나 항생제는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그죠? 이 옥스포스라는 게 지금 현재 모르지. 이거 앞에서부터 들은 사람도 알아. 근데 지금 이제 처음 들은 사람 모르지만 이 옥스포스라는 과정을 독시사이클이 차단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독시 또 있죠. 얘는 지방을 차단하는 루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독시를 썼어요. 항생제 쓰니까 여기 보면은 이 포도당도 차단해주고 요 지방산도 맞는 차단을 해줬어. 그러니까 처음에 좀 듣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암세포가 얘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내성이 생겨버린 거야. 여기에. 독시에 써도 이제 내성이 생겼어. 그래서 그때 투입한 게 뭐? 비타민C. 왜 비타민C를 투입했냐? 여기 보면 해당 과정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가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야 여기 포도당 내가 얻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암세포가. 그러면 나는 그럼 여기 딱 이 길에 막혔으니까 요 길을 사용한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제 요 길을 이용해서 다시 또 이제 얘가 포도당을 공급받기 시작을 한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처음에 이제 그 독시사이클을 하다가 그러니까 요 길을 사용하니까 그때 다시 사용한 게 뭐라고? 요거 IBC란 거. 이번엔 비타민C. 그러니까 2개 조합을 한 거죠. 치료제를. 독시사이클린이라고 비타민C 정맥주사. 그러니까 하나만 쓰니까 처음에 독시사이클린 처음에 약이 들었어. 이렇게 듣다가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비타민C를 거기다가 딱 써주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 루트를 차단해 버리니까 그때 이제 비타민C가 그때는 더 이상 정화 못하고 죽었다라 하는 내용. 여기다가 뒤에 보면 또 거기서 이제 이 베르베린 얘기도 나오거든요. 베르베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베르베린도 추가했다. 베르베린 보면 여기도 보이네. 베르베린 이것도 더 추가적으로 더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있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사치료의 개념이 어떤 약 한 가지만 써서. 그러니까 자꾸 내가 와서 어떤 약 처방해 주세요. 자꾸 하는 거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하나 갖고 잘 안 돼요.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몇 개 잠깐 조합하자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만 쓰게 되면 암세포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대사루트에서 내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이 2017년도에 나와서 온코타겟이라는 그 논문에 실린 좀 대표적인 그 책에도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아파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게 활성산소 얘기를 했고, 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산소는 올려야 돼. 올리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 비타민 C 얘기를 한 거예요. 비타민 C 얘기한 거예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쓴 내용들이 요즘 계속 저렇게 입증해 가는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